자, 우리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101번. 원가조업도 분석이고요. 자, 101번입니다. 자, 월세 1억 내는 커피숍 하루는 얼마를 팔아야 남는다. 서울역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 강남역점 인건비와 임차료 등의 월 평균 고정원가가 1억 9,200입니다. 자, 고정비가 1억 9,200. 점포 전문 포털 점포라인과 커피 전문점 업계에 따르면 매장 면적에 따라 인건비의 비중이 다르지만 최소 하루 매출이 얼마가 되어야만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00원짜리 커피를 하루 얼마에 판매해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커피 한 잔의 변동원가는 800원입니다. 자, 단위당 원가 800원이고요. 숫자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P 곱하기 Q, V 곱하기 Q. 고정비가 이익이죠. 네, 고정비가 이익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먼저 구해볼게요. 하루 매출이 얼마가 되어야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냐. 자, 일단 한 달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 달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 나누기 30하면 되겠죠. 일단 한 달 기준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보는 겁니다.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공인이익률 곱하기 매출액. 고정비죠.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P가 얼마죠? 4,000원이고요. 4,000원이고요. 자, 그럼 공인이익률은 손익분기점 매출액 X 곱하기 공인이익률은 우리가 판매가격 분의 단위당 공인이익. P 빼기 V가 단위당 공인이익이죠. 3,200. 자, 여기가 고정비가 1억 9,200. 자, 공인이익률이 상당히 높네요. 80%가 되고요. 자, X는 2억 4천이 됩니다. 자, 여기는 P 빼기 V, 여기는 P가 되겠죠. 예. 자, 그럼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억 4천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억 4천. 자, P 곱하기 Q. 2억 4천이란 말이죠. 2억 4천. 자, 그러면 P가 4천이고요. 2억 4천 나누기 4천. Q가 6만 개네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니은이 뭐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30일 기준이니까 2억 4천 나누기 31을 하게 되면 하루 800이죠. 하루 800. 자, 지금 기준 우리가 전부 다 한 달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보고요.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 나누기 일수하게 되면 하루 기준이 나올 겁니다. 자, 하루 기준 매출액이 800이 되어야만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만 개가 30일이니까 하루 2,000잔이죠. 나누기 30 하게 되면 하루 2,000잔입니다.
자, 기억은 2,000잔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800만 원입니다. 자, 문제 102번. 고정원가를 20% 증가시키면 번대원가가 20% 감소한다. 고정을 20% 증가시키면 자, 변동비가 20% 감소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예. 자, 변동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변동비율은 매출액분의 변동비가 되겠죠. 그러면 단위당 판매가격분의 단위당 변동비니까 변동비율은 낮아지죠. 이게 떨어지니까. 자, 3번. 총 원가가 변동하지 않으므로 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아니죠. 총 원가도 변동할 겁니다. 이 금액이랑 이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헌이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공헌이익률은 이거죠. 단위당 판매가격 빼기 단위당 공헌이익. 그래서 V가 숫자가 바뀌니까 공헌이익률도 변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당연히 손익분기점 판매량도 변화가 되겠죠. 자, 103번. 단위당 판매가격 80입니다. 숫자를 하나씩 적겠습니다. 80. 변동원가 70. 고정원가 5만원. 만원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공헌이익은 공헌이익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80분의 80 빼기 70. 예. 그럼 12.5% 나오겠네요. 자, 목표이익 매출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목표이익 매출액. 이렇게 만원이 되려면 이제 이 숫자가 6만원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80, 이거 10이 되겠고요. 그러면 70Q, Q가 나올 겁니다. 뭐 857점 이렇게 이제 소수점이 나오네요. 예. 자, 그러면 요 숫자 6만원 나누기 70. 자, 요 숫자 곱하기 80이 되겠죠. 하면 6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판매가격이 80, V가 70, 고정가 5만원, 만원의 목표이라고 있습니다. 자, P 곱하기 Q 6만원 나오겠고요. 80, 70, 80, 여기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70이죠. 10Q가 될 겁니다. 자, Q가 6,000개 되겠고요. 6,000개 곱하기 80 하면 되겠죠. 48만원 매출이 돼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문제 104번.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3일과 용산의 영업 레버리지를 구해볼게요. 이익분의 이익이고요.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입니다. 3일은 30만원. 그 다음에 공헌이익 60만원.
용산은 영업이익 30만원. 자, 공원이익 150만원. 영업 레버리지 2가 되겠고요. 5가 되겠습니다. 자,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액 변화율 분의 이제 영업이익 변화율이죠. 영업이익 변화율. 즉, 매출액이 이만큼 변할 때 영업이익 변화율은 얼마가 될까? 용산이 훨씬 더 크죠. 즉, 매출액 변화가 될 때 용산의 영업이익 변화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올바르지 않는 것은 정답 4번인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할 때, 자, 증가를 하게 되면 이쪽이 훨씬 더 크지만, 매출액 변화율분의 영업이익 변화율이 이쪽이 훨씬 더 크지만, 매출액이 증가할 때는 영업이익 변화율이 훨씬 더 크지만, 반대로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면 이 용산의 타격이 더 크겠죠. 용산의 타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매출액이 감소할 때 3일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용산의 영업이익 감소율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5번. 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인데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6월에 30개가 생산되었으며 각 단위의 2시간의 기계시간과 7개의 부품이 소요됩니다. 완성된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는 6만원이며 다른 모든 원가는 가구 원가로 분류됩니다. 30개의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자, 30개. 자, 직접 재료 원가. 30개 곱하기 개당 6만원. 180만원이고요.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가구 원가라 분류했고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자, 활동이 기계가 있고요. 조립이 있고요. 검사가 있습니다. 자, 기계는 기계 사용 시간인데 제품 30개. 자, 2시간의 기계시간, 한 개당 2시간. 조립은 7개의 부품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활동은 뭐 완성된 순위가 한 개 없고, 배부율은 500, 조립은 800, 검사는 3000입니다. 계산하면 되겠죠? 자, 3만원이고요. $168,000원입니다. (2088-000이) 되겠네요. 자, 똑같은 논리로 개수, 그다음 배부 기준. 검사의 배부 기준은 완성된 순위가 이게 배부 기준이 되겠죠. 그다음 배부율.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6번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절차. 쉬운 내용이고요. 1단계로 활동을 분석해야 됩니다. 2단계로 활동별로 제조 원점을 집계를 하고요. 세 번째로 원가 동의는 뭐냐. 그다음 네 번째로 배부율 정해서 그다음에 원가 계산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뭐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7번 수명주기 원가 계산. 수명주기 원가 계산은 상위활동, 제조활동, 하위활동, 연구개발, 제품 설계,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마케팅, 유통, 이제 고객 서비스, 이렇게
상위 활동과 제조 활동, 하위 활동을 분류하게 되고 제품 설계와 연구개발 단계부터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제품 설계, 연구개발 총 차지하는 원가는 적지만 그때 이미 미래에 발생할 그 이후 단계에 발생할 원가의 거의 95%를 고정짓는, 즉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능성을 미리 연구개발 제품 설계 단계에서 거의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95% 확률로 거의 결정이 나니까 그때부터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자. 가치사슬, 그런 개념이 수명주기 원가 계산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인데요. 제조 이후 단계의 대부분의 제품 원가가 결정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생산 단계와 마케팅 단계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아니죠. 아닙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108번. 제품의 검사, 시험, 현장, 라인 검사, 소요되는 출원가. 자, 뭡니까? 평가원가죠. 평가원가. 우리가 통제원가와 실패원가. 실패원가는 내부 실패, 외부 실패. 통제원가는 예방원가, 평가원가. 전부 다 검사하는 것은 미리 불량품을 적발하기 위해서 미리 검사하는 겁니다. 평가입니다. 109번. 자, 의류를 500벌 가지고 있네요. 제조원가가 4,500만 원이고요. 현재 의류 한 벌당 25,000원에 처분하거나 1,100만 원에 투입하여 개조한 후 한 벌당 5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새로운 의사결정을 했을 때 관련 원가 수익 비용을 분석해 볼게요. 자, 우선 정분 수익. 자, 500벌 있고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총 제조원가 4,500만 원은 매몰원가죠.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가공해서 투입하게 되면 일단은 얼마에 팔 수가 있죠? 5만 원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포기하죠. 뭘 포기해요? 500개를 25,000원에 팔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5만 원에 팔 기회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변동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1,100만 원 플러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총 수익, 정분 수익, 정분 비용. 수익이 이만큼 증가하고요. 비용이 이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이익이 150만 원, 이익이 늘어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보다 150만 원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10번.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고정원가가 당해 의사결정과 관련 없이 계속 발생한다면 고정원가는 비관련 원가입니다. 맞는 편이고요. 2번. 부품의 자가제조, 외부 구입 시 의사결정 시 회피 가능 원가가 외부 구입 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 구입하는 것이 더 이익이죠. 3번. 제품 라인을 폐지한 후 유유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은 반드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모든 정분 수익과 정분 비용, 기회원가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4번. 현재 시설 능력을 100%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특별 주문 수락 여부를 고려할 때 주문 생산에 따른 추가 시설 임차료. 자, 우리가 임차료는 일반적으로 고정비입니다. 자, 임차료는 고정비 성격인데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판단할 때 이 고정원가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이 문제 사례처럼 의사결정할 때 이 고정비가 추가로 변하면 그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미 생산시설을 100%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려면 추가적인 고정비가 발생하죠. 이 고정비가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증분되는 고정비는 고려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11번입니다. 111번입니다. 자, 여기도 정분 수익, 정분 비용 하겠습니다. 자, 5,000원에 2,0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증가하겠죠. 2,000개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회사의 매출이 이만큼 증가할 겁니다. 자, 위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시설이나 고정원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고정비는 고려할 필요 없고요. 변동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고정원가는 변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변동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 주문을 받아들이면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발생하죠. 자, 근데 문제 자료에 뭐 기회원가, 포기되는 거나 이런 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재료원가 2,000원, 노무원가 1,000원, 변동제조 800원, 판매관리비 200원. 자, 판매관리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려하면 됩니다. (800이죠) 정분이익이 200만원 증가하는 거니까 수락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문제 자료 보시고요. 자료 보시고 고정비는 고려하지 말고 변동비만, 고정 판매 관리비, 변동 판매 관리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자료 없으니까 여기까지 전부 다 고려해야 됩니다. 자, 112번. 초기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초기 시장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정책을 우리가 시장 침투 가격이라고 하죠. 초창기 때 우리 회사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면 우리 회사 제품을 좀 많이 소비자들이 원할 겁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점유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13번 대체 가격 문제입니다. 회사 전체의 이익 극대화. 회사 전체의 이익 극대화. 자,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있고요. A사업부는 변동비가 100원 부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외부에 170원에 판매할 수도 있고요. B사업부에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B사업부가 이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180원입니다. 자, 회사 전체 이익 극대화는 항상 그림을 봐야 되겠죠. 이런 그림이면 회사 전체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대체하는 게 낫고, 이런 그림이라면 회사 전체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대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모양인지 이 모양인지 봐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수요사업부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별다른 정보가 없으면 외부 구입 가격이 최대 대체 가격입니다. 공급사업부의 최소 대체 가격은, 자, 자료에 뭐 기회용가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변동비가 최소 공급 가격이겠죠. 그럼 이런 모양이죠. 대체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체하는 게 유리합니다. 현재 공급사업부도 뭐 기회용가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동비가 대체 가격입니다. 공급사업부의 최소 대체 가격은 정분지출원가, 단위당 정분지출원가 더하기 단위당 기회용가. 자, 이게 대체 가격인데 자료에 이 자료가 없으니까 변동하는 이 단위당 변동비가 정분지출원가 되겠습니다. 114번.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이죠. 정답 2번입니다. 115번.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
두 방법 모두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합니다. 2번, 순현재가치법은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요. 내부수익률법은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을 상회하면 투자안을 채택합니다.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따른 투자안의 평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아니죠. 틀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순현재가치법은 금액으로 하고 내부수익률법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수익률로 하게 되면 이제 B가 더 크지만 실제로 자본비용이 여기라면 A가 순현재가치가 더 높죠. 두 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요. 이런 모양이 된다면 내부 수익률을 보게 되면 B가 더 크겠지만 자본비용이 만약 여기라면 순현재가치는 A가 더 크죠.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16번, 가장 올바르지 않게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무 담당자. 정답만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니까 황대리인데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수록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평가가 가능하므로 성과평가 제도 운영을 적시성 및 경제성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아닙니다. 항상 우리 원가는 투입 때 산출을 봐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정확한 걸 분석할 수 있죠. 그렇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회사가 얻는 이익보다 세부적으로 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손실이 없는 겁니다. 항상 관리는 항상 이런 수입과 비용 관점에서 투입과 산출 관점에서 경제성과 적지성을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 이제 우리가 경제성만 따지면 즉시에 빨리 우리가 성과평가를 할 수 있지만 즉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면 빨리 판단할 수 있어 가지고 적시성은 좋지만 그렇지만 시간과 비용이 적게 걸리면 적지성과 경제성의 관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장점이지만 단점은 정확한 성과평가를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즉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성과평가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정확성은 높겠지만 적지성이 떨어질 거고요. 경제성 측면에서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119번 매출 가격 차이와 조업도 차이. 117번입니다. 이렇게 했죠. 단위당 공원이익, 단위당 예상 공원이익. 자, 요것만 SV로 해주고요. 자, 계산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매출 수량과 판매 가격은 만 단위와 200원입니다. 자, 만 단위고요. 판매 가격은 200원입니다. 자, 표준 변동비는 제조원가 120, 판매관리비 30. 자, 판매관리비까지 있으니까 같이 고려합니다. 같이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150입니다.
150이고요. 자, 실제 수량이 11,000개. 판매가의 180 빼기 150이죠. 자, 숫자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불리한 차이죠. 매출은 왼쪽이 크면 좋습니다. 실제가 크면 좋습니다. 매출 파트는 실제가 크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22만원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고 5만원 유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18번입니다. A사업부, B사업부가 있고요. 자본 비용은 10%입니다. 투자 수익률과 잔여익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선 투자 수익률 A사업부 구해보고요. B사업부 구해보겠습니다. 자, 2,000원 투자하면 2,000억 투자하면 400억 이익을 얻네요. 말 그대로 투자 수익률이죠. 비율입니다. 4,000억 투자하면 720억 들어옵니다. 자, 잔여익법은 A사업부는 20%고요. 18%입니다. 자, 투자 수익률을 평가하면 A가 더 크고, 이제 잔여익법을 해볼게요. 잔여익법. A는 순이익 400억 빼기 투자 2,000 자본 비용 10%. (200이고요) 320입니다. 잔여익법을 하게 되면 이게 더 크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잔여익법으로 평가하면 B사업부, 투자 수익률을 평가하면 A사업부가 더 크게 나옵니다. 자, 문제 119번입니다. 영업이익이 8만원이고 평균 투자이익이 20만원입니다. 간단한 문제네요. 자, 투자이익이 20만원. 몇 프로죠? 40%죠. 투자액분의 이익, 20만원 분의 8만원에서 40% 납니다. 자, 문제 120번. 우리가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 실질 영업이익에서 빼기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죠. 가중평균 자본비용. 가중평균 자본비용입니다. 자, 다른 조건이 똑같고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 부가가치는 감소하죠. 정답 1번이 틀렸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을 높이면, 재고자산 회전율을 높인다는 것은 재고가 많이 외국에 판매한다는 겁니다. 재고를 줄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감소하면 이게 증가하죠. 맞는 편이고요. 투하 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이 높아지고 세후 영업이익 변동이 없다면 이게 높아지게 되니까 이것도 떨어지겠죠.
경제적 부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률을 높이거나 이걸 높이거나 투하자본의 회전율 이걸 낮추는 거죠. 회전율 높인다는 거는 그만큼 특히 뭐 재고자산 회전율을 낮춘다는 거는 재고를 얻게끔 빨리 판다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17년 대표적인 기출문제 재경관리사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좀 어려운 문제도 중간중간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일반적인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올해 전부 다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